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2차 곡선이 주어졌을 때, 그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2차 곡선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뭐 이때는 두 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만나게 될 때에는 둘이 연립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죠. 이런 식으로 직선과 2차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2차 곡선과 직선이 몇 군데 점에서 만나냐,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판별식이 0일 때, 다시 말해서 접할 때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봤었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m이라고 할까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거 다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제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세 번째는 보통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 알려드렸을 텐데 그거 연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문제풀이고요. 혹시나 안 푸신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빠르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4페이지는 교과서 예제 문제 수준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뒤에 있는 답이랑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45페이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타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요 m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m의 범위에 따라 이 타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타원과 직선을 연립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풀어볼 거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연립하려고 봤더니 이미 직선은 y는 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y자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x제곱 더하기 y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m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1을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분모 자리에 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양변을 2로 곱해주시면은 여기는 x제곱이 될 거고요. 2m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제곱해 주시면요. 2m제곱에 x제곱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1x제곱이랑 더해 주시니까 2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4x 나오죠? 앞에 있는 거랑 곱하니까 8m제곱 x 더하기 여기 4 나오고요. 2m제곱이니까 8m제곱 나오는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요게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요거는 지금 2차 방정식이죠. x제곱 앞에가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2차 방정식이고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8m제곱이죠. 아, 2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판별식 d를 쓰는 게 아니라 4분의 d를 쓰도록 합시다.
그럼 요거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 제곱하시면은 16m의 4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두 배 할까 아니라 2m제곱 플러스 1에다가 8m제곱 마이너스 2. 요거 곱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 계산 빨리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가도록 하죠. 요거 2m제곱 8m제곱 계산해 주니까 16m 4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랑 8이니까 4m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있는 16m 4제곱 16m 4제곱 사라질 거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죠. 잠깐 위로 옮겨서 풀게요.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4m제곱이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m제곱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부터 2분의 루트 2까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뭐 간단하죠? 제가 지금은 말로 막 하면서 푸니까 조금 느려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손만 빠르게 움직이시면 그렇게 뭐 느리지도 않아요. 좋은 풀이죠? 이렇게 판별식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m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접할 때 m의 값은 판별식이 딱 0일 때니까 이때는 m이 요 양 끝값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때 m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m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범위들도 사실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일 때니까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뭐 괜찮은 풀이고요.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도 확인했듯이 2차 곡선과 직선이 뭐 몇 군데 점에서 만나냐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접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접선을 찾아버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는 접선 해방 정식으로 풉시다.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꼴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직선은 y는 mx 플러스 2m이 되죠? 그쵸?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랑 같아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대로 쓰시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2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얘랑 지금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2m이랑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제곱 플러스 1이랑 같겠죠? 그쵸? 왜냐면 앞에 지금 기울기 m이니까 이 부분은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식 풀어주시면은 2m은 풀마 루트 2m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전체 제곱해버리시면 되겠죠. 여기 제곱하고 여기 제곱하시면요. 4m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2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2m제곱은 1이니까 m제곱은 2분의 1이죠.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게 언제다? 바로 접할 때라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m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 뭐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면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보시면요. 타원이 이렇게 생기죠.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더 길게 이렇게 타원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기울기가 풀마 2분의 루트 2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은 여러분들 항등식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반드시 마이너스 2,0을 지나죠? x가 마이너스 2면은 y는 m 값에 상관없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접선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일 거예요. 그랬을 때 m이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하면은 요걸 나타내겠죠. 그렇죠? m이 2분의 루트 1 때가 바로 요런 직선이 되는 거고 m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면은 대칭되는 형태로 요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을 때 m 값이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고요.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앞이랑 당연히 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그림 보시면은 뭐 m이 2분의 루트 2보다 클 때 아니면은 m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타원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별식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요거 이용하셔서 해도 됩니다. 근데 뭐가 항상 좋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우고 바로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은 y는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에 평행하고요. 이 타원에 접하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접선 구해라 라는 문제겠죠. 그죠? 접선도 결국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접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둘 사이 거리 구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점 잡고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많이 푸셨어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찾는 거는 접선인데요. 보시면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x 플러스 8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이 두 접선이라는 건요. y는 뭐 일단 식 한번 쓸게요.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가 찾는 접선은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요. 지금 a제곱이 4고요. b제곱이 5죠. 그러면은 4 더하기 5니까 9죠. 그래서 루트 9가 되니까 그냥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찾는 두 접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여기서 뭐 타원 그리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두 개 그래프 그릴 필요 없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했듯이 y는 x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y는 x 마이너스 3이죠.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접선이 있고요.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거리가 전부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점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y는 x-3에서 3,0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뭐 0,-3 잡으셔도 되고 뭐 2,-1 잡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3,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공식 쓰기 위해서 모양 조금 바꿔주시면 되죠. x-y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끝나죠. 그 거리 d라고 해주시면요. 이 d는 루트 x 앞에가 1이고 y 앞에가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은 1 더하기 1이 되고요. 절대값에 3,0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3 넣고 0 넣고 여기 3이 있으니까 절대값 6이 되겠다. 그럼 끝났죠?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죠.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그냥 접선만 구하면은 바로 끝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암산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요. 자, 지금 얘가 y는 x 플러스 3이고 y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이 같을 때 지금 y 값 차이가 6만큼 나죠? x 값이 같을 때 y 값 차이가 6만큼 나잖아요. 자, 근데 요거 지금 기울기가 둘 다 1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쵸?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좋을 텐데. 안 보이셔도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이시게 되면 되겠죠? 그럼 요게 1대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3루트 2다라는 게 바로 나오시죠? 그쵸? 그래서 약간 도형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암산으로도 바로 나와요. 굳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필요 없이. 하지만 요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얘 기울기가 45도니까 기울기가 45도랜다. 기울기가 1이니까 그쵸?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거 바로 찾아준 것 뿐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한 기울기가 아니라면은 그냥 1번 풀이대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1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2번은 여러분들이 1번을 다 할 줄 알 때 그때 약간 조금 시간 몇 초 절약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우고 7번 갈게요. 네, 바로 보도록 합시다. 7번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쌍곡선이 나와 있죠? 쌍곡선 나와 있고요. 점근선도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지금 a제곱이랑 b제곱 둘 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도 풀마 1이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거는요. 지금 점근선끼리 서로 수직이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기울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겠다 라는 것도 뭐 보이시면 좋습니다. 저 정도는 센스죠.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쌍곡선 위의 점 2,1이 있대요. 그쵸?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또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써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접선 그렸을 때 우리가 요 점근선 두 개랑 만나는 점이 있대요. 요 점이랑 요 점 있고요. 이걸 A, B라고 했나요? 딱히 없네요. 뭐 그냥 A, B라고 해주죠. A점, B점 있고 원점 있대요. 이랬을 때 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삼각형 OAB의 넓이.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면은 점근선이랑 연립해서 AP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럼 AP 좌표 구할 수 있으면 끝났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구해놨죠?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OA 길이 구하고 OB 길이 구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주도록 하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은 2,1이니까 요거 2x 마이 2x 마이너스 y는 3인 거 바로 나오시죠?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A점, B점 좌표 찾아야 되니까 y는 x와도 연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랑도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럼 y는 x랑 연립을 하시면은 y 자리에 x 넣으시면 x가 3이죠. 그래서 a 좌표가 3,3이 되죠. 마찬가지로 y에다 마이너스 x 넣으시면요. x 좌표가 1이 되죠. 그런데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AP 좌표 구했으니까 끝났네요. OA 길이는 3, 3이니까 3, 3, 3루트 2.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OB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에 OA 곱하기 OB니까
요거 2개 곱해 주시고 2분의 1 곱하면은 넓이는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구해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하나 알고 싶으시면은 요것도 하나 봐주시면 돼요. 이건 약간 참고거든요. 제가 이 쌍곡선 위의 점, 이쪽 쌍곡선 위에 있는 요 점을 뭐 A, B라고 잡을게요. 그랬을 때 요 A, B에서 접선 그렸을 때 그 접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점의 위치에 따라 이 삼각형의 모양은 변하겠죠? 그렇죠? 이 점이 어딨냐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은 바뀌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여기가 있다. 여기가 A, B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접선 그리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점근선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삼각형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요 점 A, B가 움직임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은 변하지만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건 쌍곡선에서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저 점이 어디를 지금 움직이든 간에 이 넓이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A, B 아니면 X1, Y1 이렇게 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특별한 그런 점근선이라서가 아니라 쌍곡선이면은 다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물론 거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이 세팅에서 이 넓이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탐구 과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8번 넘어갈게요. 8번 보시면요. 포물선 나와 있고요. y제곱은 4x 나와 있고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대요.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어서요. 여기서 포물선에 접선을 2개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생기고요. 접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접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림을 여기선 그렇게까지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접한다라고 치죠. 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직선, 접선이 2개가 생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뭐 2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네요. 접선 얘기 나왔는데 기울기를 우리가 찾고 싶잖아요. 기울기의 곱을 찾고 싶으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게 y는 mx 더하기 n분의 p죠. 근데 p 값이 1이니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접선이 마이너스 2,4를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를 대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하시면은 y 자리에 4 넣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m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m이 0이면은 지금 여기 포물선 접하지 않아요. 한 점에선 만나지만 접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분모에 지금 m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양변에다가 m을 한번 곱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2m 제곱이 될 거고 얼마지? 4m-1은 0이죠. 그럼 끝났네요. 2차 방정식 꼴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해 공식 써가지고 m값 2개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기울기의 곱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써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바로 나오시죠. 지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바로
이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간단하게 나오시죠? 이렇게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이렇게 봅시다. 똑같이 기울기가 m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4를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쓸게요. mx 더하기 2m 플러스 4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접방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 방금 했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m분의 p, m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이 접선의 방정식이 같은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식이 같아야 될 거고요. y는 mx까지는 똑같네요. 그럼 이제 y 절편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바로 2m 플러스 4는 m분의 1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은 식이죠. 얘랑. 그쵸? 같은 식이죠. 요 마이너스 2m 왼쪽으로 넘기면은 똑같은 식이고요. 그럼 당연히 얘도 양변에다가 m 곱해 주시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푸시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놓고서 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또 푸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시험 볼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를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풀다 막혔다 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도 풀 수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9번 문제 보시면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리고 요 a라는 점이 a,6인데 여기서 접선을 딱 그었대요. 그랬을 때 요 삼각형 ABF, 그러니까 B는 지금 이 접선의 x절편이죠. ABF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암산으로 바로 나오시죠, 사실. ABF 넓이 암산 되시죠? 24죠?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그 필기노트 보시면 이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요. 지금 요 포물선에서 초점 F고요. 포물선 위에 점 A에서 접선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AF 길이가 8이죠? 그러면 뭐예요? 요 길이도 8이죠? 이거 처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쵸?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근데 밑변 나와 있잖아요. 8이잖아요. 그럼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높이가 얼마예요? 6이죠? A의 Y좌표. 그러면은 삼각형 AB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니까 24다 바로 나오시죠? 보시면 뭐 도전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시죠? 암산돼요. 제가 괜히 알려드린 내용 아니죠?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 공부하세요. 네. 그럼 뭐 이거를 빨리 푸시는 분들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같고 높이는 6이니까 8 곱하기 6 해서 24다 구하셔도 되고요.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자, 보시면 지금 포물선 문제니까 지금 여기 초점 찍혀 있죠? 포물선 문제인데 초점은 나와 있는데 준선은 생략이 돼 있네요. 준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한다? A라는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 위의 점이랑 지금 초점이랑 연결해 놨는데 그럼 당연히 준선이랑도 이렇게 수직 내려줘야죠.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얼마다? 8이다. 이 길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요 점을 제가 H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 요 B랑 H랑 연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나오는 요 사각형 AHBF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사변형이다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 길이 8이고요. 요 길이 8이고요. 요 길이 8이고요. 요 길이 8이죠. 아, 마름모죠? 그쵸? 평행사변형인데 마름모까지 되네요. 그쵸? 거기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우리가 여기 좌표들도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 좌표 구해라 라고 하시면은 요 점이 A, 6이니까 여기는 0,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B좌표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A와 B의 중점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 사각형 지금 마름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 지금 F랑 H2여서 보시면은 지금 대각선 AB랑 대각선 FH 보시면은 대각선이 서로를 수, 직, 이등분하죠. 마름모의 성질이죠. 평행사변형은 그냥 이등분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름모가 되면은 수직 이등분까지 하죠. 되셨나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것들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은 문제 풀 때 훨씬 편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암산까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10번 보시면 타원이 있고요. 그 타원 위에 점이 있대요. 타원 위에 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점이라는 거 본 순간 저 타원에다가 대입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타원 위에 점이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고 시작하실게요. 첫 번째, 대입이죠. 25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1의 제곱은 1이겠구나. 그쵸?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뭘 하실 수가 있냐. 문제 읽어보시면 이 P라는 점에서 접선 긋는다고 했었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바로 찾으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접선 단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다 써놔요. 그런데 요 첫 번째 거. 그냥 대입하는 거는 안 써서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곡선 위의 점이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대입한 형태도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문제 마저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굳이 제가 타원 그릴 필요 없죠. 그렇죠? P라는 점은 1사분면의 점인데 그렇죠? 1사분면의 점에서 타원의 접선 그리시면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타원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작은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1사분면에서는 그러면은 아이고 괜히 그렸었네. 이게 우리가 찾아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밑변 높이 구해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25분의 x1x 더하기 16분의 y1 y는 1이니까 x절편, y절편 쉽게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먼저 x절편, y가 0일 때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통째로 사라지시면 되죠. 그럼 x값은 x1분의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x1분의 2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보시면 y는 y1분의 16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y1분의 16이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1사분면이기 때문에 x1과 y1은 0보다 크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1사분면이니까 x1, y1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도록 하죠. 우리가 찾는 넓이,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위에다 씁시다. 이 넓이 s는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x1, y1분의 200이 될 텐데 우리가 P점, 지금 여기 위에 P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P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이 접선의 모양도 지금 달라지겠죠?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x1분의 25, y1분의 16, 이 값도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이 값,
분자에 있는 200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상수죠. 그런데 분모가 변하죠. 분모가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x1과 y1이 동시에 변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요 넓이가 최소가 되라는 말은 바로 분모가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분모가 최대여야지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00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분모가 이거 그냥 예시예요. 분자가 같다라고 하면은 분모가 큰 쪽이 수가 더 작죠? 그렇죠? 분모가 크면 클수록 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최소값 찾는다라고 하시면 분모가 최대가 될 때 찾아야지 이 전체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x1, y1 곱한 게 최대가 될 때가 얼마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작년에 배운 거. 산술기하 평균 기억하시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쵸? 어떤 거였냐면요. 두 양수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2분의 A 더하기 B는 항상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런데 언제 같아지냐? 언제 같아지냐? 바로 A랑 B랑 같을 때만, 오직 그때만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왼쪽 게 크죠? 요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은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배우셨을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물론 0이어도 되긴 하는데 0일 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쓰고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쓰는 식이고 요 식은 기억하셔야죠. 합이나 곱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셔야만 돼요. 근데 보이시니까 지금 x1, y1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곱한 거의 최대 구하라네요. 그럼 바로 이거 떠올리셔야죠. 여러분들 배운 부등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구나.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식이 하나 있죠. 어떤 걸 안 썼냐면은 얘를 안 썼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뭔가 관계가 나오겠다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을 가져와 볼게요. 보시면은 25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이 1이죠. y1의 제곱이 1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x1, y1 둘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은 2배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죠. 곱하기 16분의 y1 제곱. 됐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10분의가 되나요? 10분의 x1, y1이 되게 되죠? 그렇죠? 5, 4 해서 20분의로 나오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분모는 10이 될 거고 위에는 x1, y1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시작과 끝만 보면 뭐가 되냐? 1이 10분의 x1, y1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럼 요거 다시 써주시면은 x1, y1이 뭐야? 12 하란 얘기죠? 당연히 0보다는 클 건데 x1, y1 곱한 게 12하다. 그럼 x1, y1의 최대값은 10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x1, y1분의 200의 최소값은 얼마다? 20이라는 거죠. 10분의 200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20이다. 라는 거 이렇게 바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굳이 식으로 쓰면은 S가 지금 x1, y1분의 200이잖아요. 그쵸? 근데 x1, y1이 12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S는 20 이상이다. 최소값은 20이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작년 내용까지 섞여 있어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쓰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6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단원 가기 전에 그 46페이지 보시면 여기 수행과제라고 있거든요. 그쵸, 뭐 프랑스의 천문학자 카세그라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는 1번, 2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47페이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해오셔야 될 거는 50페이지까지 문제를 전부 풀어와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많아서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오늘 짧으니까. 50페이지까지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